이태원 참사 이제 8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있었고 국회 국정조사도 끝났지만 유족들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민변 김남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참사 이후에 우리 유가족들 사실상 이제 소외돼 있다가 이제 민변을 통해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부터 쭉 지켜보셨는데 일단 먼저 국회 국정조사 평가 전에 우선 뭘 했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용산구 등에 대해서 2번의 현장 조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의 이제 기관 보고를 받았고 네. 또 기관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2번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2번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들의 그 공청회였고요. 네. 마지막 이제 한 번이 유가족 생존자,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기도 했었죠. 자, 평가를 해보죠. 어제 마지막 날까지 유족분들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 국정조사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정부는 이게 주체자가 없는 지역 축제여서 정부가 특별히 책임질 일이 없었다. 뭐 이런 그렇죠.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네.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경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경비대를 배치해가지고 이제 안전사고에 대비해 왔다, 압사사고에 대비해 왔다 이런 게 밝혀졌었고요. 네. 근데 유독 이제 2022년에만 이제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그렇죠.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서울시 기본 이제 안전관리 조례에 하게 되면 재난안전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이런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뭐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같은 사전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제 이런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네. 참사 직후에는 제때 교통 통제가 되면서 119 구급차가 달려와야 되는데 교통 통제가 안 되니까 119 구급차가 이제 한참 늦게 온 데다가 또 참사 현장에는 지휘자가 없는 바람에 그렇죠. 이미 사망하신 분들과 이제 CPR을 통해서 소생시키고 있는 분들을 구분해서 빨리 CPR을 통해서 소생시키고 있는 분들을 병원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원칙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었던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의미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조금 연장됐지만 이제 시작부터 늦었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뭘 제대로 밝혀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 기간에 한 절반을 까먹은 상태 그렇죠.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유가족들이 국정조사위원회를 찾아가서 이제 읍소를 하고 네. 빨리 진상조사에 나서달라는 것들을 하게 됐고 또 여당이 참석을 안 하니까 또 여당 원내대표하고 국정조사위원들을 찾아가서 이제 읍소를 하면서 비로소 국정조사가 열렸는데요. 네. 뭐 그렇더라도 이제 계속 그 여당 측에서 이제 이 정부의 책임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파행으로 많이 가면서 네. 또 그 대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갖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참사의 원인이 이렇더라.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그걸 왜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발뺌을 하는 거죠.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마약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비대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마약범들이 이제 숨어버리니까 뭐 일부러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경찰의 이런 어떤 충성 문화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시위 진압에 올인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 서울경찰청 경비인력의 한 5%인 200명 정도만 배치했어도 되는 사건인데 그런 네. 기본적인 안전 행정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죠. 네. 또 참사 직후에도 제때 교통 통제나 이제 그 현장 지휘가 안 됐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제대로 됐다면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었나? 예를 들면 영국의 힐즈버로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대처를 했었다 그러거든 뭐 40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그렇죠.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분석까지는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지지 못한 것이죠. 네, 그 과정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른바 어제 청담동 술자리 비교 발언까지 나와서 유족분들이 많이 항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가장 좀 분노하고 좀 어이없어했던 장면들을 몇 가지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뭐 창원에 있는 뭐 여당 그렇죠. 시의원이 이제 뭐
그 뭐 시체팔이를 하느냐라는 보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적으로는 일반인들도 발언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2차 가해가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는 이제 적어도 이렇게 정치권과 같은 공식적인 곳에서는 이런 2차 가해 행위들은 이제 싹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조수진 의원인데 그런 또 2차 가해가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자, 경찰 수사 보겠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윗선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뭐 처음서부터 이제 꼬리자리 수사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참사 당일은 이제 이미 뭐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은 왜냐하면 사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전 대비가 안 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현장에 가까웠었던 뭐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뭐 그 용산구청장이나 이제 뭐 그 용산 경찰서장 정도만 이제 처벌을 하고.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이게 5년 동안 대비를 잘 해오던 건데 그렇죠. 갑자기 2022년에만 대비를 안 해가지고 발생한 문제인데 네. 그 대비를 안 했던 서울경찰청장, 뭐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되는데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네. 한번 뭐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도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배척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명확히 잘못된 법리인데다가 특히 사전 대비책도 중요한 외국에서는 중요한 어떤 과실 책임을 묻는 사안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보강 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뭐 검찰이 이제 오늘도 뭐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뭐 저희들은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법리만 따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일부만 이제 좀 확대하는 수준에서 뭐 네.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거나 이런 이제 일부만 확대하는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유가족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뭐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분들이 이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기구가 필요한 이유 앞서도 좀 맥락이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좀 찝어서 크게 보면 이제 말씀해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국정조사기관에서 뭐 위증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면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상을 밝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진상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네. 왜 유난히 또 그 참사 당일만 또 소방 행정도 작동을 안 하고 응급의료 행정도 작동을 안 하고 경찰 행정도 작동을 안 하고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행정도 다 작동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관련 법들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작동을 안 했느냐. 이건 분석이 필요한 거죠. 또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제때 좀 그 응급의료나 그런 소방 행정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구조를 하고 병원에 보냈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석적인 조사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서 네. 좀 전문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기구들을 보면 그 권한 문제, 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강제 권한 수사 권한을 줄 것인가, 또는 또 인적 구성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가족들과 그 학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특히 또 유가족들이 그 조사를 원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의 네. 그런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야가 이렇게 막 정쟁을 벌이다가 네. 자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조사기구에다가 갑자기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인사들 보내서 그 조사기구에서 또 정쟁을 벌입니다. 일종의 뭐 세월호 대리 역할을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해버리는.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진상 조사는 못하고 이제 대신 정쟁을 하다가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실효성 없는 조사기구는 만들면 안 되고 네. 그런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그걸 채택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거 여쭤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후 검찰 조사 또 조사기구 논의 과정 보면서 또 한번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협의회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